안녕하세요. 시나시스에서 조익스를 담당하고 있는 김기욱입니다. 이제 조익스에 대해서 좀 볼 거고요. 어떻게 쓰는지 좀 보게 될 것 같아요. 조익스는 폴트 시뮬레이터예요. 폴트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폴트 시뮬레이션을 언제 하는지, 왜 하는지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좀 보게 될 것 같아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폴트 시뮬레이션은 어쨌든 DUT에다가 디자인이 있죠. 설계한 디자인에다가 폴트를 심어놓고 돌리는 거예요. 런을 하는 건데, 그럼 왜 하느냐?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죠? 왜 하느냐 할 때, 일단은 어플리케이션이 두 군데가 있어요. 매니팩처링이랑 펑셔널, 세이프티, 베리피케이션. 보통 푸사라고 많이 부르죠. 푸사. 예. 먼저 매니팩처링부터 보면 칩이 나왔어요. 칩이 나왔는데 이 벡터로 어떤 벡터로 집어넣었어. 칩이 나와서. 그래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칩이 나왔으면 얘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어디가 뭐 에러가 생겼다는 거죠. 그죠? 잘못됐으면 이 벡터로 걸러지길 바래요. 그죠? 이 벡터로 걸러지길 바래. 그래서 이 칩은 버리고 싶은 거야.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없어. 벡터가 없어. 없으면요. 어떻게 모르잖아요. 칩이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죠? 그러니 그걸 위해서 하는 게 스캔 있죠. 스캔. 네? 스캔이 있죠. 근데 스캔을 못 넣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스캔이 부족해. 그런 경우가 있어. 그래서 어떤 폴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벡터로 돌렸더니 여기 폴트가 넣었을 때 이 벡터를 던졌더니 이 아웃풋이 틀려. 아웃풋이 다르게 결과가 나와. 그럼 이거는 정말 좋은 벡터예요. 좋은 벡터야. 왜? 디폴트가 난 걸 갖다가 어쨌든 아웃풋에서 달라졌으니까 검증이 된 거거든. 그 이 벡터는 언제 쓰면 되냐면 나중에 칩이 나왔을 때, 칩 베리피케이션 할 때 쓰면 돼요. 그죠? 칩 검사할 때 쓰면 돼요. 그죠? 너무 좋아. 근데 어떤 벡터를 아무리 돌려도 어떤 거는 걸려지지가 않아. 바깥이 틀려지지 않아요. 바깥에선 틀려지지 않아요. 그러면 의미가 없죠.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걔는 나중에. 그죠? 그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펑셔널 세이프티는 좀 단계가 있죠. 예, 펑셔널 세이프티는 뭐냐면 DUT가 있고 여기가 세이프티 모델이 있어요. 세이프티 모델. 여기는 세이프티 메커니즘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폴트가 여기에 있어. 폴트가 있어. 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폴트가 딱 생겼을 때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세이프티 메커니즘에서 얘가 디텍션 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디텍션 해서 이 세이프티 메커니즘이 어떤 동작을 할 수 있게 칩이 잘못됐을 때 어떤 동작을 해가지고 이 칩이 잘못된 것 같다가 보상할 수 있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칩 만들 때 고장나면 고장나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고장나면 안 되지. 그렇지만 고장이 날 때 빨리빨리 어떤 대응을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거 갖다가 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예, 그게 이제 ISO 2626에 정의돼 있죠. 그래서 그 어떤 폴트들이 이렇게 있어도 세이프티 모델을 잘 꾸며가지고 이게 잘 디텍트하고 잘 어떻게 반응을 좀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둘 다 어떤 작업을 하게 되냐면 폴트를 넣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우리 시뮬레이션은 뭐냐면 DUT가 있으면 테스트 벤치를 만들어 놓고 시뮬레이션 돌려요. 그래서 이게 잘 동작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잘 동작되게. 그죠? 되게 하고 싶은 건데 이 폴트 시뮬레이션은 어떤 벡터들을 다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테스트 벤치를 이용해서 벡터들을 다 만들었을 텐데 이 벡터들이 폴트가 났을 때 잘못된 걸 검증하고 싶은 거예요. 잘못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어떤 폴트는 아무리 어떤 벡터를 갖다 넣어도 걸러지지가 않아. 아웃풋에서 나타나지가 않아. 물론 내부에서는 달라질 수 있죠. 내부에서는 당연히 달라지겠죠. 어떤 부분이. 하지만 밖에서 나타나지 않아. 그러면 나중에 이 잘못되더라도 바깥에서 검증이 안 되니까 밖에서 검증이 안 되니까 이게 양품이야? 불량이야?
구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칩이 나왔을 때 잘 검증할 수, 칩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폴트 시뮬레이션입니다. 네. 예,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요. 네, 또 계속 볼게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준비 좀 해야 돼. 준비를 할 게 VCS는 시뮬레이터잖아요. 일반 시뮬레이터. 폴트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시뮬레이터예요. 얘는 우리가 테스트 벤치 준 대로 DUT가 만들어진 대로 돌 거예요. 그죠? 이게 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VCS가 필요해서 왜냐하면 VCS 시뮬레이터에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FSB를 받고 싶은 거예요. FSB를 받고 싶은데 우리 보통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테스트 벤치, DUT, 그렇죠? 이렇게 돌려요. 이게 이제 VCS로 이렇게 돌려요. 그래서 인풋 넣고 아웃풋 보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조익스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DUT가 필요해요. DUT가 필요하고 만들어진 테스트 벤치가를 써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뭘 원하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스티뮬러스만 있으면 돼요. 그죠? 인풋 벡터 그리고 아웃풋 벡터가 있으면 돼요. 요걸 갖다가 파형으로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게 FSTB나 VCD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VCS로 돌리면서 요것만 받아 놓자는 얘기예요. 이것만 받아 놓자는 얘기예요. 받아 놓으니까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다 필요 없잖아요. 이 바깥에만 필요해요. 바깥에만 필요하기 때문에 IO only라고 했어요. IO only만 있는 걸가 필요하다. 네. 그렇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how to use에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볼 때 계속 볼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폴트 시뮬레이션 컨셉에 대해서 좀 먼저 볼 거고요. 그리고 폴트 시뮬레이터 오버뷰 어떻게 생기느냐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폴트 시뮬레이션 스텝이 있거든요. 스텝 컴파일하고 시뮬레이션 돌리고 폴트 매니저 돌리고 필요한 파일 뭔지 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리포트 어떻게 볼 건지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까지만 딱 듣고 나면 여러분들도 조익스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가 있어요. 조익스로 이용해서 폴트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가 있어요. 예. 재밌겠죠? 네. 폴트 시뮬레이션 컨셉. 폴트 시뮬레이션 컨셉은 간단해요. 굿 디자인 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굿 디자인이랑 폴트 디자인. 폴트 디자인은 뭐예요? 어느 부분이 폴트를 넣은 거지. 폴트를 넣었다는 얘기는 어떤 동작이 제대로 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거지. 고장 난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 칩 만들었을 때 어떤 부분이 동작을 안 할 수가 있잖아요. 뭐 그쵸?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럼 그거 갖다 모델링을 한 거지. 걔랑 컴페어를 해가지고 다른 걸 보고 싶은 거야. 그죠? 아, 다르네. 그러면 이거에 사용한 이 벡터는 이걸 갖다 구분할 수 있는 벡터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다르지가 않아. 이 벡터를 썼는데 어떤 폴트에 대해서 이 두 개가 다르지가 않아.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벡터는 이 폴트를 거르는 데는 부족한 벡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벡터도 좀 많아야겠죠. 그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조익스 자랑을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조익스 자랑을 좀 하게 되는데 원래는 폴트 시뮬레이션 제가 컨셉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컨셉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냥 폴트를 하나 넣고 시뮬레이션 한번 돌리면 되겠네. 뭐 조익수까지 할 거 없고 그냥 VCS에서 여기 DUT가 있어. 여기다 폴트를 넣어. 그런 다음에 시뮬레이션 돌려. 런해. 그 다음에 한번 봐 결과를.
시뮬레이션 결과를 딱 보는 거죠. 그래서 틀려? 그럼 얘는 이걸 갖다가 딕테이션 한 거네, 이 벡터가. 그쵸? 그쵸? 그런 다음에 그러면 또 뭐예요? 이 폴트를 또 하나 넣어, 여기에. 또 하나 넣어. 또 돌려. 그럼 되죠. 그럼 되죠.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1시간짜리 도는 거야, 1시간짜리. 1시간짜리 런하는 그런 이제 테스트 케이스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에 1시간짜리를 몇 번 돌려야 돼요? 이걸 보려면? 몇 번 돌려야 돼요? 응? 폴트 개수만큼 돌려야 되잖아요. 그죠? 일단은 요거 게이트 하나만 한다고 쳐봐요. 얘도 한 몇 개를 돌려야 돼, 그러면. 여기에다 폴트를 넣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도 폴트 돌려봐야 되고, 여기도 폴트 넣어봐야 되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이것만 해도 3번이네. 3번인데 얘는 어떻게 폴트가 1인 거, 1로 스톡된 거, 아니면 0으로 스톡된 거 돌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를 돌려야 돼. 6번. 요거 하나 검사하는데 6번을 돌려야 돼요. 그러면은 원래대로라면 원 폴트 퍼 시뮬레이션이에요. 시뮬레이션 하나당 폴트 하나씩 넣어서 돌려야 돼요. 그럼 너무 느리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면 또 방법이 있어. 아유, 뭐, 한 번에 돌릴 거 있어. 동시에 돌리지 뭐. CPU가 많은데, 동시에 돌리지 뭐. 맞는 말이에요. 그럼 동시에 돌려보자고요. 그러면 CPU 6개 잡아서 한 번씩 돌릴 수 있겠네. 그죠? 그럼 한 번씩 돌겠네. 그래서 1시간에 나오겠네. 그런데 이게 6개일 때뿐이지, 이제 이게 실제로는 폴트가 무지 많겠죠. 무지 많겠죠. 뭐 10만 개. 50만 개 이런 거 우습다고요. 이런 거 갖다가 어떻게 다 돌려요. CPU 하나씩 잡고. 그래서 제가 이제 조익스 자랑이라고 했잖아요. 조익스는 뭘 해주냐면 수천 개를 갖다가 한 번에 런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CPU 하나 딱 잡아. 다음 그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그림인데 요게 이제 조익스 자랑을 좀 계속 하는 중이에요. 예.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 하는 CPU당 굿 하나 돌리고 또 폴트 여기가 폴트인 거, 여기가 폴트인 거, 여기가 폴트인 거, 뭐 저기가 폴트인 거 다 따로 돌려야 돼. 그래서 이제 같은지 틀린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틀리면 좋은 거야. 이 벡터는 이 폴트를 검출해 냈으니까 좋은 거야. 네. 그런데 조이스가 할 수 있는 장점이 뭐냐면 한 CPU에서 수천 개의 폴트를 한꺼번에 돌린 거예요. 이렇게 이게 수천 개예요. 수천 개. 정확히 말하면 뭐 세팅할 수 있겠죠. 2048개. 2048개를 한 번에 세팅해서 돌려요. 그러면은 CPU 하나당 2048개를 돌릴 수 있으니까 엄청 빠르겠죠. 그걸 해주는 게 조익스예요. 그걸 해주는 거예요. 엄청난 친구예요, 사실은. 그런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패러럴을 돌릴 수 있어요. LSF 같은 거 써가지고 CPU를 몇 개를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훨씬 더 빨라지겠죠. 2048개가 n개만큼 곱하기 n개만큼의 폴트를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앞에서 이렇게 하나씩 돌리던 때와는 다른 얘기가 되겠죠. 폴트 시뮬레이션이 특징이 뭐냐면 런을 해야 될 그 폴트를 봐야 될 시뮬레이션이 너무 많은 거야. 그거 갖다가 해결한 게 조익스인 거예요. 네. 폴트 인젝션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볼게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그린 거랑 좀 비슷한데 이거는 이제 세이프티 메커니즘까지 들어 있네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이게 DUT인 거예요. DUT에 뭐가 있냐면 F1 볼게요. F1에다가 여기 폴트를 넣어요. 폴트가 들어갔어요. 폴트로 들어갔지만 사실은 얘는 폴트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친구야. 그렇죠? 폴트가 들어가도 상관없잖아요.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리고 어차피 얘는 여기 0으로 타이되어 있는 게 여기 있어. 그래서 얘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얘는 폴트가 들어가도 되는 애야. 그래서 얘는 세이프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F2 볼게요.
여기는 폴트를 넣으면 어떤 영향을 미쳐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 아닐 수도 있지. 하지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 하지만 옵저브 되지가 않아요. 밖으로 나오지가 않아. 칩 밖으로 나오지가 않아서 어떤 모듈 밖으로 나오지가 않아서 알 수가 없어. 근데 F3을 볼게요. F3은 여기에 폴트를 넣으면 문제가 돼. 문제가 되는데 얘가 밖으로 나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걸 갖다가 밖에서 옵저베이션 할 수 있어. 관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관찰할 수 있어. 게다가 얘는 세이프티 메커니즘까지 가서 어떻게 되는지 얘가 딱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이프티 메커니즘이 동작할 수 있게 해줘요. 이 폴트는. 그죠? 그래서 오케이, 좋아, 이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dangerous detected. 위험하지만 디텍트 돼. 예. 이런 얘기고요. F4는 뭐냐면 여기는 마찬가지예요. 폴트를 들어가면 영향을 미치고 밖에서 관찰이 돼. 관찰은 되는데 세이프티 메커니즘에서는 몰라. 그래서 세이프티 메커니즘에서는 어떤 반응을 할 수가 없어. 반응할 수 없다는 얘기는 이 폴트가 있든 없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언디텍트 된 거예요. 데인저스한데 언디텍트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F2를 좀 더 얘기해 보면 F2는 어떨 가능성이 있냐면 어쨌든 밖에서 안 보이잖아요. 관찰도 안 되잖아요. 관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거냐면 원래는 세이프한 애야. 일본 F1과 같은 애야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영향을 미치지만 옵저베이션이 안 된 거야 라고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이제 나중에 시뮬레이션 돌리고 나서 폴트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얘네들을 관리를 해줘야 돼요. 네. 이제 폴트를 제가 계속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폴트를 넣는다고 그러고 아까는 아까 요거 표현할 때 일만 넣는 게 아니라 0도 넣는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게 뭐냐, 폴트 종류가 있어요. 이제 폴트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했던 폴트는 스터겟이에요. 스터겟 폴트라고 해서 이건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거고 대부분의 그 폴트가 공장에서 만들어진 칩이 고장 나는 이유가 보통 이 많은 부분이 스터겟이에요. 1.0으로 이렇게 토글돼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타이되어 있는 거지. 이거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0으로 타이되어 있네요. 그죠? 스터겟 제로예요. 0으로 타이되어 있어 라는 거고. 트랜지션 폴트도 모델링을 할 수 있어요. 트랜지션 폴트는 어떤 레지스터에서 나오는 값이 딜레이가 되는 거야. 좀 지연이 되는 거지. 원래 딱 이렇게 띄워야 되는데 좀 느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치겠죠. 어떤 영향을 미칠 텐데 그 영향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 과연 이게 데인저러스한지 보고 싶은 거야. 그럴 땐 트랜지션 폴트를 넣어야겠죠. 브릿지 폴트는요, 이제 이렇게 생긴 거예요. 두 시그널 사이에 어떤 영향이 있는 거지. 그걸 갖다 브릿지 폴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타입이 와이어드 AND, 와이어드 OR, X, Y 타입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타입을 모델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얘는 어떤 두 시그널 사이에 폴트를 모델링 해야겠죠. 그죠? 트랜지션은 어떤 순간에 팍 하고 뛰는 거죠. 팍 하고 어떤 순간에 과도한 값이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순간에 타임으로 예를 들어서 몇 초부터 몇 초 사이에 얘를 갖다 트랜지언트 폴트를 넣고 돌릴 수 있겠죠. 그렇죠. 각 타입마다 어떻게 모델링을 하는지는 나와요. 뒤에 나와요. 이런 폴트 모델이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쓰는 게 이제 이 정도예요. 스터겟 폴트. 여기서 설명하면 될 걸. 너무 이것저것 떠들었네, 그죠? 스터겟은 딱 봐도 잘 돼 있네. 인풋 스터겟인데 인풋에서 이제 붙었다 이거죠. 스터겟 얘는 제로, 그죠? 얘도 스터겟 제로인데 이건 아웃풋에 붙은 거고 이건 넷에 붙은 거예요. 넷에 스터겟이 들어간 거예요.
스톡에스가 가장 기본이에요. 예. 그래서 스톡에스로만 해도 대부분이 걸러집니다. 네. 그 다음에 트랜지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딜레이가 생긴 거예요. 딜레이 생겨서 원래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얘는 슬로우 투 라이즈야. 그래서 늦게 올라가는 게 늦어. 내려가는 것도 뭐 똑같더라도 올라가는 게 늦어. 또 하나가 슬로우 투 폴이죠. 내려가는 게 좀 늦는 거지. 그래서 원래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거. 이런 거 갖다가 이제 모델링 할 수 있어요. 이 같은 경우는 모듈의 포트랑 프리미티브의 인, 아웃에 넣을 수 있습니다. 네. 브릿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와이어드 엔드, 와이어드 오와 X, Y 타입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붙었다고 가정하는 거 두 개 사이에 얘가 너무 가까워서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아. 만약에 잘못되면 요 사이가 무슨 문제가 될 거야. 그러면 이걸 다 모델링 해보는 거예요. 폴트를 심어 보는 거죠. 요렇다라고 가정하는 게 와이어드 A, 이렇게 하는 건 O와 X 도메인, Y 도메인이에요. 그죠? 네. X 도메인은 X 값이 그냥 다 가는 거, Y 도메인은 Y 값이 다 가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로케이션이 와이어예요. 와이어에 폴트를 넣는 거고, 그리고 두 쌍이 필요해요. 네. 쌍이 필요해요. 이거랑 얘랑 관계가 있어. 이런 식으로. 네. 트랜지언트 폴트. 예, 이거는 과도한 어떤 값이 어떤 순간에 나타나니까 어떤 시간을 정해줘야겠죠. 어떤 시간을 정해줘서 이 시간에 팍 뛰게 만들어줍니다. 그거 갖다가 실제로 폴트로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고, 벡터로 넣었을 때 이게 걸러지는지, 얘가 잘못됐다고 나타나는지를 보는 거예요. 네, 로케이션인데 폴트는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거는 와이어에 들어가고요, 그죠? 어떤 거는 포트, 그리고 프리미티브, 뭐 인아웃 이런 식으로 나타났어요, 그죠? 스톡에서는 기본이니까 뭐 다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그 위치들을 한번 볼게요. 그 위치들이 뭐냐면 와이어는 딱 봐도 그냥 와이어, 이 와이어에다가 폴트를 집어넣는 거예요. 프리미티브는 어떤 프리미티브 셀에 인풋과 아웃풋에 넣는 거고요. 그리고 포트는 이게 모듈이잖아요. 모듈. 어떤 모듈에 어떤 모듈로 시작하는 거에 인풋, 아웃풋에다가 폴트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폴트를 넣었을 때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요거랑은 똑같겠네요. 그죠? 이 프리미티브의 아웃풋은 이 모듈의 아웃풋과 같겠네요. 그죠? 네. 그리고 요 와이어도 똑같겠네요. 그죠? 요것도 와이어일 거 아니에요? 요거랑 요 세 개는 똑같겠네요. 그죠? 네. 이제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폴트 콜랩싱이에요. 지금 이것도 조익스 자랑이에요. 조익스 자랑인데 조익스가 이런 걸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디자인이 복잡하잖아. 디자인이 복잡해. 엔드 게이트도 이렇게 돼 있고 오화 게이트 있고 낫 게이트 돼 있고 이게 또 뭐 엔드 게이트는 또 어떤 뭐 레지스터에 연결돼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정도만 돼도 복잡해. 그죠? 뭐 모르겠어. 이렇게 되면 또 연습장 끝내서 뭐 계산해 봐야 돼. 그죠?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얘는 똑같잖아요. 이렇게 세 개가. 그러면은 조이스는 알아서 걔를 갖다가 빼요. 하나만 돌려요. 우리는 꼼짝없이 다 돌릴 뻔했어. 왜냐면 수식 계산하고 이러느니 그냥 다 돌릴 거잖아요. 꼼짝없이 다 돌릴 뻔했다고. 근데 조익스는 걔네들을 다 구분해서 이 중에 하나만 돌릴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뭐 얘의 아웃풋은 얘의 인풋이니까 얘는 이 중에 하나만 돌리면 되잖아요. 그죠? 하이라키 넘어가는 거. 어쨌든 연결된 거. 하나만 돌리면 되죠. 패스스루, K2로 연결되어 있네. 버퍼로. 이건 하나만 돌리면 되잖아요. 그죠? 이것도 어떤 변수 잡고 어사인 하는 거. 하나만 돌리면 되잖아요. 이걸 갖다가 꼼짝없이 할 뻔한 걸 조익스는 미리 걸러서
요걸 다 하지 않고 몇 개만 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폴트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스터겟 제로, 이건 스터겟 제로라는 얘기예요. 스터겟 1이라는 얘기고요. 꼼짝없이 넣을 뻔한 곳이 26개가 있었어요. 이 디자인에서는 26개가 있었는데 조이스가 딱 본 거지. 딱 봐가지고 아 이렇게 돼 있어. 이건 게이트네, 엔드 게이트네. 그러면 뭐 0은 빼도 되겠네. 응? 1은 빼도 되겠네. 0만 가. 0만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5하게니까 얘는 1만 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했더니 다 돌릴 필요가 없고 10개만 돌려 이렇게 된 거예요. 응? 우리는 26개를 돌릴 뻔했다고요. 요거에 맞는지 이거는 뭐 계산해야 되잖아. 계산하는데 이 간단한 건 그나마 할 수 있지. 하지만 복잡한 걸 어떻게 해요? 365일 계산만 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조익스가 아까 조익스의 장점으로 말씀드렸던 게 앞에서 보면 다 돌리지 않고 한 번에 2048개를 돌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와중에 2048을 돌리는데 걔네들은 뭐냐면 이렇게 걸러진 애는 거르고 나서 2048개를 돌린 거예요. 예. 한 CPU당. 한 CPU당. CPU가 10개 있으면 곱하기 N개가 돌리는 거. N개를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조이스를 자랑을 좀 더 해보면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는 곳이 있어요.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없어. 예를 들어서 이쪽이 그라운드 돼 있잖아. 딱 그라운드 돼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무조건 이 그라운드 돼 있으니까 얘가 뭐든 얘가 뭐 1이든 0이든 상관없이 얘는 무조건 1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낫게이트 있으니까. 그죠? 얘는 뭐 변하지 않는다고. 얘는 블락돼 있어. 이 폴트에 대해서는 얘를 폴트를 해볼 필요도 없어. 이건 마찬가지고 여기도. 똑같으니까 똑같은 거 엔드 쓰면 이 폴트를 넣었다고 쳐봐요. 똑같이 변할 거 아니에요. 이거 바꿀 필요가 없어. 이거 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해볼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야. 여기 얘는 왜냐면 쓰질 않아서 폴트를 넣을 필요도 없어. 그쵸? 근데 우리 보고 시뮬레이션 해. 폴트 시뮬레이션 해. 하면 이런 데다 꼼짝없이 시뮬레이션 돌릴 뻔했어요. 근데 조익스는 미리 검사를 해서 이런 데는 할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빼버려.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빼잖아요. 뺀 다음에 얘는 UB예요. 얘는 UR이에요. 얘는 UT예요. 얘는 UU예요. 이렇게 알려줘요. UU구나. 그럼 얘는 안 쓰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포인트는. 그리고 이 포인트가 어딘지도 다 친절하게 알려줘요. 어디가 UU예요. 이렇게. 우린 꼼짝없이 돌릴 뻔했다니까요. 응? 근데 조익스는 그걸 갖다 걸러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뭐냐면 얘는 어떤 측면에서 본 거냐면 이 디자인 자체가 DUT 자체가 이렇게 생긴 친구들이야. 그래서 돌릴 필요가 없는 거지. 디자인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돌릴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테스터빌리티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테스트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폴트 실험을 돌려야 돼 말아야 돼를 또 얘가 한 번 더 걸러주는데 얘가 어떤 측면에서 하냐면 컨트롤러빌리티랑 옵저빌리티 측면에서 봐요. 얘는 뭐랑 관련돼 있냐면 테스트 벡터랑 관련돼 있어요. 앞에서 한 거랑 똑같아요. 앞에서 한 건 똑같이 걸러주는데 여기서는 DUT 자체가 어떻게 생겨먹은지를 봤잖아요. 근데 얘는 테스트 벡터랑 같이 놓고 보는 거예요. 테스트 벡터랑 같이 놓고 보기 때문에 먼저 시뮬레이션을 먼저 한번 해보죠. 토글심이라고 하는데 토글심을 쫙 먼저 해보고 얘는 폴트 심을 안 돌려도 되겠구나. 얘는 돌려야겠구나. 그걸 갖다가 판단해줘요. 그걸 갖다가 테스트빌리티라고 해요. 조익스에서. 네. 그래서 뭘 하냐면 얘는 봤더니 디텍션이 많이 될 것 같아. 토글심 보고 많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얘는 커버리지가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아. 폴트를 많이 디텍션 할 것 같아. 그런 걸 갖다가 얘가 순서를
지워져요. 그러니까 벡터가 하나만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뭐 1000개 뭐 이렇게도 돌릴 거 아니에요. 벡터. 그럼 그 벡터마다 어떤 애는 전체적으로 커버리지를 많이, 폴트 커버리지라고 하는데 많이 할 것 같아요. 어떤 폴트를 많이 잡아낼 것 같아. 그런 애들을 먼저 돌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이 금방 끝날 수 있도록 해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트롤러비리티랑 옵저버비리티를 보고 필요 없는, 안 해도 되는 폴트는 빼주고 시뮬레이션을 안 하게 해주고. 우리는 꼼짝없이 시뮬레이션 할 뻔했다니까. 꼼짝없이 돌릴 뻔했어요. 근데 조이스가 애는 하지 마, 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테슬리베이트에서 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테스트 벡터마다 어떤 애가 많이 폴트를 잡아줄지를 갖다가 알아봐 준 거랑, 이런 거 각 벡터마다 컨트롤러비리티나 옵저버비리티를 보고 얘 폴트는 안 봐도 돼라고 하는 거는 빼주는 거. 예, 이걸 했어요. 그래서 빼주는 거는 N 시리즈라고 해요. N, 이렇게 N 시리즈라고 하는데, N 시리즈를 한번 볼게요. N 시리즈가 있는데 얘는 NC야. 컨트롤이 할 수가 없어. 컨트롤 할 수 없는 친구예요. 자, 보세요. 이 벡터가 이쪽이 0이야. 이쪽으로 0으로만 돼 있어. 예? 0으로 딱 타이가 돼 있어요. 0으로 타이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움직이질 않아. 이 테스트 벡터가 앞에 거랑 뭐가 다르냐면, 얘는 아예 디자인 자체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얘는 딱 봤더니 벡터가 얘는 움직이질 않아. 0으로만 딱 돼 있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스택의 0으로만 어떻게 돼? 0. 의미가 없잖아요. 스택의 0은 똑같잖아요. 당연히 시뮬레이션이 잘못될 리가 없죠. 그렇죠? 0을 넣어가지고 어떤 결과를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NC예요. 그래서 not controllable. 예. 그래서 얘는 안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스터겟 0은 볼 수가 없어. 스터겟 1은요? 보면 되죠. 여기 스터겟 1은 볼 수 있죠. 1은 다른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스터겟 1에서는 NC가 아니야. 근데 스터겟 0에서는 NC인 거죠.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얘는 시뮬레이터가 돌리지 않아요. 얘를 볼게요. NO인데 NO를 볼게요. Not observed. Not observed는 뭐냐면, 자, 보세요. 얘가 항상 0이야. 0이야. 0이면 어떻게 돼요? 얘가 아무리 뭘 넣어봤다. 0을 넣어도 1을 넣어도 얘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잘못되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되는 걸 봐야 되는데. 그쵸? 그럼 얘는 스터겟 제로랑 스터겟 1에서 얘는 옵저빌리티가 없는 거예요. 나오지가 않으니까. 발견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 A에다가 스터겟 제로랑 스터겟 1은 시뮬레이션 돌리질 않아. 조이스가.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얘는 뭐냐면 스트로브 포인트예요. 스트로브 포인트. 스트로브 포인트라고 어디서 디텍션 할래라고 정해주는데, 이건 스트로브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변화도, 이런 데를 변해도 어차피 스트로브가 돼 있질 않아. 봐지지가 않아. 나중에 결과가 디텍션이 안 돼. 그러니까 안 돌리는 거야. 안 돌리는 거야. 아예. 그거 갖다가 NS라고 합니다. 아예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NS가 딱 나오면 어떤 느낌이에요? 아, 얘는 스트로브 포인트가 있으면 디텍션이 되는 애구나. 그렇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방금 NC, NO, NS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아까 UB, UR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 이 폴트 포인트, 이 포인트라고 쳐. 이 포인트에 대해서 조이스가 해주는 얘기예요. 이거는 NO 포인트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하, 얘는 옵저브가 안 되는구나 라고 알면 돼요. NO라고 써 있으면. NO 해가지고 어디 포인트는 NO예요. 이렇게 알려 주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NO가 싫지. NO가 싫으면 이제 디버깅을 해야죠. 왜 NO야? 그러면 NO였으면 어떻게 돼요? 얘를 갖다가 움직여주게 해야겠네. 이렇게. 그죠? 0, 1, 0 바뀌어주는 벡터를 만들어서 넣어줘야겠죠. 그럼 그게 딕테이션이 되겠죠. 네.
NT는 테스트 벡터가 아까 1000개 돌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1000개, 몇 개 다 돌려도 똑같아. 그거 다 NT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굿머신, 폴트 머신이에요. 우리 굿이 0일 때 폴트 머신이 0이 나왔어. 그럼 not detected지. not detected. 그죠? 알 수가 없잖아요. 얘는 뭐 안에서 어떤 폴트를 넣었지만 바뀌어지지 않았잖아. not detected. 근데 0이었는데 폴트 1로 바뀌었어. 1로 바뀌었어. 0이었는데 1로 바뀌었어. 그 폴트는 디텍션이 된 거예요. 디텍션이 돼서 얘는 DD예요. 드랍트 디텍트. 디텍션 했어. 라는 거고요. 0이었는데 Z나 X 되는 거. 1이었으면 딱 깔끔한데 1로 바뀌면 확실히 틀린 거 알겠는데 Z는 약간 애매하잖아요. Z? 이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쵸? X도 그렇고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거는 potentially detect예요. 그래서 PD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굿머신이 Z랑 S일 때는 아예 디텍션이 안 돼요. 굿머신이 0이랑 1일 경우에만 이렇게 디텍션을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조익스에 대해서 좀 자랑을 좀 몇 번 해봤어요. 그죠? 너무 좋죠? 이거 알아서, 그러니까 여기서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는 꼼짝없이 다 돌릴 뻔했다. 우리는 폴트 시뮬레이션 돌리는데, 근데 조익스가 이것저것 좀 가려줬다. 네, 이렇게 아시면 돼요. 폴트 시뮬레이터를 돌리는 어떻게 돌리는지 좀 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순서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네. 보면은 일단은 뭐가 필요하냐? 일단 디자인 파일이 필요하겠죠, 그죠? 여기서 디자인 파일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DUT를 의미해요. DUT를 의미하고 그리고 컴파일을 해요. 이제 컴파일을 해요. 컴파일을 하는 거 다 해볼 거예요. 컴파일하고 하면 이게 두 개의 파일이 생기죠. 네. 이걸 이용해서 이제 폴트 매니저라고 폴트 시뮬레이션을 진짜 여기서 실행하는 거예요. 근데 폴트 시뮬레이션은 사실은 폴트 매니저 중에 어떤 일부분이야. 여기 근데 폴트 시뮬레이션 따로 있죠. 뭘 더 해? 뭘 해? 폴트 매니저에서는 폴트도 정하고 어디에다 폴트 할 거야? 그 테스트 케이스가 있으면 막 순서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테스트 벡터가 더 좋은지 아니면 옵저브 되는지 컨트롤러블 한지 다 체크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테스터빌리티. 이런 것들의 과정을 우리가 이제 폴트 매니저를 통해서 우리가 시키는 거죠. 네. 그걸 하게 돼요. 그리고 SFF 파일은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폴트 위치를 알려주는 파일이에요. 어떻게 만드는지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스크립트가 필요해요. 순서대로 어떤 순서대로 이걸 폴트 매니저를 돌릴 건지 그 순서가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스티뮬러스가 있어요. 스티뮬러스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통 시뮬레이터는 테스트 벤치가 있고 DUT가 있어요. 그렇죠? 이걸 다 돌리는데 이렇게 해서 런 해가지고 하는데 얘는 아까 말씀드린 DUT만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DUT만 필요하면 뭐 돌릴 게 필요하잖아. 런 할 게. 테스트 벤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 DUT에 들어가는 이 벡터가 필요한 거예요. 요게 VCD나 FSDB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요 인풋 파일을 줘야 됩니다. 이게 인풋 벡터가 들어가야 되죠. 예, 요게 VCD나 FSDB로 준비를 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갖다 돌리기 위해서 요거 갖다가 이제 제너레이션 해야 되잖아요. 테스트 벤치랑. 그쵸? 요걸 먼저 제너레이션 하는 걸 VCS로 먼저 하세요라고 한 거예요. 네. 네. 폴트 시뮬레이션 플로우 어떤 식으로 이제 폴트 시뮬레이션 되는지
앞에서 좀 대충 그림에서 설명드렸지만 또 한 번 나오니까 한 번 더 컴파일 하죠. 먼저 컴파일 해요. 파일 읽고 컴파일 하죠. 디자인을 읽었고요. 그리고 디자인 읽어서 컴파일이랑 시뮬레이션을 해요. 그렇죠? 비포 런칭 폴트 매니저라고 하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런 작업을 해 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폴트 리스트를 만들어요. 폴트 리스트를 만든다는 건 아까 요 DUT가 이렇게 있어요. 나는 폴트 여기다 넣을 거야. 그럼 여기를 갖다가 어떻게 뭐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위치, 로케이션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어? 폴트 타입. 그쵸? 아까 뭐 스터겟, ST 스터겟 제로도 있을 거고, 그쵸? 원도 있을 거고, 트랜지션 폴트도 있고, 그쵸? 트랜지션 폴트는 R, F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거 갖다가 정해주겠죠. 어디에 얼마큼 넣을지 뭐 이런 거 갖다가 하는 게 이제 폴트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드 디자인이라는 얘기는 컴파일 한 디자인을 읽은 다음에 폴트 매니저를 돌리는 거죠. 그럼 폴트 매니저는 어떤 일을 하냐면 순서대로 토글 시뮬레이션을 먼저 돌려요. 토글 시뮬레이션 한번 딱 돌리고 아하 얘가 어떤 애가 어떤 벡터가 괜찮을지 뭐 아닐지 뭐 어떤 폴트는 그냥 돌려야 될지 어떤 폴트는 그냥 빼야 될지 테스트빌리티를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탑 랭크 테스트를 갖다가 딱 폴트 시뮬레이션 이제 본격적으로 돌리죠. 네. 그런 다음에 다 돌린 다음에 테스트빌리티나 그런 걸 다시 본 다음에 또 몇 번 반복하는 거죠. 끝날 때까지. 모든 벡터가 다 끝날 때까지. 그런 다음에 리절트를 보여줄 거예요. 이거 갖다 우리는 폴트 커버리지라고 그래요. 폴트 커버리지라고 그래요. 폴트 커버리지가 100%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100% 나왔다. 나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0%는 무슨 의미일까요? 0%. 폴트 커버리지 0%. 테스트 벡터가 1000개가 있다고 쳐요. 1000개. 1000개로 딱 돌렸어. 그랬더니 여기 폴트가 여기 한 100만 개가 돼요. 100만 개. 이 벡터 1000개로 이 100만 개의 폴트를 다 이 밖에서 디텍션 할 수 있었어. 다 볼 수 있었어. 그러면 그게 100%예요. 아니야. 1000개를 돌렸지만 100만 개 중에 어떤 하나도 디텍션이 안 돼. 어떤 폴트도 디텍션이 안 돼. 그러면 걔는 뭐예요? 0%인 거예요. 그렇죠? 딱 보면 대충 아시겠지만 뭐 100%나 0%는 없겠죠. 그죠? 뭐 그러면 어떤 뭐 벡터에 따라 다르겠죠. 또 어떤 벡터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값이 나오면 그 값을 보고 어디가 안 나와? 어디가 not detected야? 응? 리포트에서 뽑아주니까 그걸 보고 이제 디버깅을 해야겠죠. 걔를 갖다가 나중에 디텍션 하고 싶다. 난 꼭 하고 싶다. 할 때는 디버깅 해야겠죠. 디버깅 한다는 게 뭐냐면 테스트 벡터를 보강해 주는 거예요. 보강. 테스트 벡터를 보강해서 실제로 얘가 나중에 칩이 나왔을 때 검사를 했을 때 이 벡터로 걸러질 수 있게 해주자는 거예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 쉬겠습니다.